예, 11절 국면 사이의 사상. 이전에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거는 다 이제 곡면 위에 그 곡선의 곡률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곡률 가지고 곡면의 모양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약간 잠시 접어두고 약간 다른 주제, 근데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끼어들어야 되는 주제를 하나 먼저 다음 곡률 또 얘기하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정의를 한번 보죠. 정칙 곡면 S에서 정칙 곡면 S 스타로 가는 사상 F가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F라는 사상이 뭐냐면 정칙 곡면 S에서 정칙 곡면 S 스타로 가는 사상이에요. 그럴 때 F가 정칙 미분 가능이다. 자, 그림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곡면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S라는 곡면에서 S 스타로 가는 그런 F라는 곡면 사상이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정칙이다. 이게 정칙 미분 가능한 사상이다. F가 정칙이고 미분 가능 한 사상이다. 그러니까 정칙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정칙이죠,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이렇게 UV 평면상의 어떤 영역에서 지금 x 이퀄 xuv로 가는, 그러니까 s로 가는 그런 사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정칙 매개 변수 표현. 또는 이제 더 저기 하면 좌표 조각 사상. 좌표 조각 사상이니까 뭐 1대1 양연성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럴 때 이제 이 S 스타를, 그러니까 이 UV에서 요만큼으로 왔다가 요 영역이 여기서 이제 F에 의해서 여기로 가는 걸로, 이렇게 가는 걸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X 이퀄 XUV이고, 그러면 여기가 F에 의해서 여기가 온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F의 XUV.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즉 이거를 이렇게 가는 이 길을 Y라 그러면 Y는 이렇게 가는 걸로. 네, 이런 F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미분 가능하고 정칙 매개 변수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좌표 조각 사상이라 그랬다면 얘도 얘도 정칙이고 매개 변수 표현, 정칙 매개 변수 표현이어야지. 요것도 정칙 매개 변수 표현, 단시 말해서 미분 가능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정칙. 정칙이란 얘기는 이게 0이 아닌, 그러니까 요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Y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F를 그때 정칙 미분 가능한 사상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F가 미분 가능하고 정칙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X에 대해서 정칙 매개 변수, 그러니까 좌표사가 조각 사상 X에 대해서 여기로 오게끔 이렇게 합성해서 여기로 오게 되는 한 표현, 그 Y가 정칙 매개 변수 표현이 되면 그때 그 F를 정칙 미분 가능한 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여기 보면 곡면 S의 좌표 조각 사상 X에 대하여 합성한 Y가 곡면 S 스타의 정칙 매개 변수 표현이 되는 거다. 여기 안 지워져? 아이고.
S 스타의 정칙, Y가 정칙 매개 변수, Y가 S 스타의 정칙 매개 변수 표현이 되는 거다. Y가 S 스타의 정칙 매개 변수 표현이라는 거는 뭘 만족하는 거냐? 요 1번 미분 가능해야 되고 2번 YU 외적 YV가 0이 아니어야 되고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정칙 미분 가능한 사상은 그러니까 F는 정칙 미분 가능한 사상 F는 국소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1대1 양연속이 아닐 수도 있지만 S 전체에서 S의 일부분에서는 1대1 양연속일 수 있어요. 국소적으로는. 즉 F가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면 공면 S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F가 1대1이고 양연속이 되는 P를 포함하는 적당한 좌표 조각 사상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 P를 표현할 수 있는 거기서는 된다 이거예요. 한번 예를 봅시다. S가 뭐냐면 XY 평면이에요. XY 제로. 이게 그 Z 이퀄 0이란 평면이죠. 그러니까 S는. 그 다음에 S 스타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이니까 원기둥이죠. 원기둥. 반지름이 1인 원주면 원기둥. 그래서 F를 지금 S에서 S 스타로 가는 F를 지금 생각을 하는데 F가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XY Z라는 값을 요 X값에 대해서 X값을 가지고 코사인 X, 사인 X를 만들고 요 Y값을 가지고 Z좌표를 만드는 거예요. 높이가 되겠죠? 그렇게 정의한 사상이라 이거죠. 요게 S스타에 포함되죠. 왜냐하면 X좌표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제곱은 1이잖아요. 그렇죠? 그 Y가 지금 높이니까 기둥의 높이가 될 거고 요걸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요 F라는 애를 이렇게 돼요. 얼굴 치우고 네. 지금 여기 B라는 점이 있죠. 여기 평면 위에 B라는 점이 있는데 요 B라는 점의 X좌표 요 빨간 축이 X고 여기 파란 축 이렇게 여기 녹색으로 그려진 거 제가 까맣게 위에 더 씌웠는데 요 녹색 요게 이걸 안 보이게 하면 편하겠구나. 네. 아이고. 요게 지금 Y축이에요. 그래서 요 B라는 점, 여기 지금 B라고 보이는데, 요 점에 그 X좌표 가지고 코사인 X, 사인 X,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 원 위의 점이 되겠죠. 원상의 점. 그 다음에 요 B라는 점의 Y좌표가 요 높이가 되는 거예요. 요 높이가. 지금 Y가 그 F에 의해서 Z로 갔으니까.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려보면, 이 점을 움직여보면, 이렇게. 원 위에서 뱅글뱅글 돌죠? 그러니까 1대1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구간을 축소하면, 정의역을 축소하면, 어떻게 축소하면 되죠? 0에서 2파이로 축소하면, X좌표를. 0에서 2파이로 축소하면 한 바퀴만 딱 돌겠죠. 그러면 1대1이 되겠죠, 그때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요 점에, 그 Y좌표를 움직여보면 안 움직여? 움직였나? 아 움직였네. 아이고 요 점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플러스일 때는 평면의 위에 있다가 마이너스면 평면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느려서 요 B라는 점을 지금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있는 요 원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요 B라는 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면 원기둥의 위쪽, 0보다 큰 쪽, 그 다음에 얘가 Y좌표가 0보다 작으면 원기둥의 아래쪽, 에 해당하는 거가 되는 거죠.
아이, 답답해서 못하겠네. 이건 치우고. 그런 사상이 지금 F인 거예요. 그렇게 점을 대응시키는 게. 평면 위에 있는 점을 원기둥 위에 있는 점으로. 그러면 여기 보면 X는 지금 이거 세타 파이라고 썼는데 UV라고 쓴 거 써도 상관없죠. 세타 파이 평면에 세타 파이에 있는 임의의 요 구간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에 요 바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의 크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하면 제로, 이렇게 하면 제로, 이렇게 하면 1. 그러니까 이게 1이네요. 그러니까 0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X가 지금 정칙 매개변수 표현이고 S의 정칙 매개변수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 X를 F에 작용시키면 그러니까 이거 세타 파이 제로를 F에다 작용시키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Y좌표가 Z가 되니까 여기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럼 얘네들을 또 Y 세타, Y 파이를 또 계산해 보면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로,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 제로, 1.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세타 하면 0. 그래서 요거의 크기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정칙 매개변수 표현이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칙 매개변수 표현에 대해서 적당한 y가 또 정칙 이거 합성한 것이 정칙 매개변수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f를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f가 지금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곡면 S에서 곡면 S 스타로 가는 1대1 사상, 이 1대1 사상이 주로 이제 정칙 미분 가능 사상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해요.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거 이제 주로 그 미분기하기 때문에 미분을 해야 되니까. 정칙 미분 가능 사상 F에 대해서 1대1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등장 사상이다. 라는 거는 뭐냐. S 위에 임의의 호 XT, XUT죠? VT에 대하여 XT의 길이와 XT의 길이와 곡면 위의 호, X를 F로 보냈으면 S 스타 위에 호가 될 텐데 그것의 길이가 같을 때 등장사상이다, F를. 그리고 그런 F가 존재하면 S와 S 스타를 등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이쪽으로 가서 보면, 곡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S 스타 여기 곡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 얘를 표현하면 굳이 표현하면 XT 이렇게 매개 변수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를 F로 보내요. 그러면 뭐 FX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럽시다. 그럴 때 얘의 길이와 이것의 길이와 이거의 길이가 같다 이거죠. 어느 곡선에 대해서든지 이걸 그냥 C라고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C의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 그럴 때 등장사상 그리고 그렇게 되는 S와 S 스타를 등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S와 S 스타가 있는데 여기서 C1이라는 곡선과 C2라는 곡선이 이렇게 만나요. P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기 사이각이 이거를 뭐 알파라고 합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FC1, 그 다음에 얘가 FC2, 그리고 요 점이 FP. 그럴 때 요 사이각, 요거를 베타라 그러면, 그러니까 C1이 FC1으로 가고 C2가 FC2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P라는 점은 FP라는 점으로 가고, 그랬을 때 그곳에 대응되는 알파라는 각하고 베타라는 각하고 같을 때,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등각 F에 의해서 F를 등각사상이다. 각이 보존된다. 각이 유지된다라는 의미에서 등각사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S의 적당한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D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F에 의해서 S스타로 D라는 영역을 보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얘의 넓이가 D의 넓이와 FD의 넓이가 같을 때 그걸 뭐라고 쓸까? A라고 쓸까요? D의 넓이와 Area of D와 Area of FD가 같을 때, 이럴 때 넓이가 같다고 해서 등적이라고 그래요. F를 등적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봅시다. 이건 등장. 그 다음에 공면 S에서 S타로 가는 1대1 사상 F가 등각 컨퍼멀 맵, 복소수에서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S 위에서 점 P에서 만나는 두 곡선 C1, C2 사이의 각과 S 스타 위에 FP에서 만나는 FC1, FC2 사이의 각이 크기가 같은 경우, 그때 등각사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등적사상은 이퀴에리얼 맵이라고 하는데, 공면 S에서 공면 S 스타로 가는 1대1 사상 F가 등적사상이다라는 얘기는 S 위의 도형 D 위의 넓이와 S 스타 위의 도형 FD의 넓이가 같을 때, 그럴 때 등적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F가 S 스타가 등장사상이면 역사상이 존재하고, 왜냐하면 1대1 대응이니까 역사상이 있고, F 인버스도 등장사상. 등장이면 등장. 등각이면 얘도 등각, 등적이면 얘도 등적.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정리가 뭐냐. 그럴 때 S에서 S스타로 가는 전단사상 1대1 대응 F가 등장사상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S에서의 제1기본계수와 S스타에서의 제1기본계수가 같을 때. 그러니까 X는, 그러니까 EFG는 X 이퀄 XUV 이거 가지고 만든 거고, E 스타, F 스타, G 스타는 Y 이퀄 F의 X 이거 가지고 만든 거죠. 그렇죠? Y 가지고. 그랬을 때 얘네들이 같으면 등장사상. 그 다음에 등각사상이 될 필요충분 조건은 EFG가 E 스타, F 스타, G 스타의 스칼라배. 그러니까 비례할 때예요. 여기서 람다는 양의 값을 갖는 미분 가능한 스칼라 함수. 점이 움직이면 EFG의 값이 변하니까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람다들도 변할 텐데, 람다가 변하는 게 일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비례하는 값이 일정하게 비례할 때. 그러면 등각사상이 된다. 그리고 등적사상은 넓이 구하는 게 2g-f제곱이죠? 넓이 구할 때 들어가는 게. 그 2g-f제곱이랑 E 스타, G 스타 마이너스 F 스타 제곱이 같을 때. 요게, 길이에 관한 등장이라는 거는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길이. 그러니까 길이에 관한 게 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그쵸? 요 식을 가지고. 이게 51쪽에 있었을 거예요. 요 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테그랄 FC라는 곡선 위에서 E 스타의 DU 제곱, E F 스타의 DU DV 플러스 G 스타의 DV 제곱 전체의 2분의 1 하면 이게 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오일러 공식 증명할 때 요 식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DU1 DV라는 방향과 DU2 DV2라는 방향의
두 방향의 사이각의 세타는 페이지 71쪽에서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를 그 계산한 게 있어요. 여기에도 이 FG 자리에 이 람다 E스타, 람다 F스타, 람다 G스타를 분자 분모에 대입을 해가지고서는 계산하면 분자 분모의 람다가 약분되고 다시 그러니까 그 S스타에서의 사이각을 세타 스타라 그러니까 여기 세타 코사인 세타 스타 값하고 이게 이제 같아질 거예요, 또. 그러니까 C1과 C2 사이각하고 세타, 그다음에 세타 스타를 FC1과 FC2 사이각이라 그러면 그때 요 값들이 요식 때문에 같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세타 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넓이에 관한 식은 2g-f제곱이죠. 요거는 53쪽. E스타, G스타, F스타에서 또 같은 식이 되기 때문에 넓이가 같아진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요 세 식으로부터 요 1, 2, 3을 이제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을 잘 보면 1이 성립하면 2도 되죠? 1이 성립하면 3도 되죠? 2가 성립하면 3도 되나요? 그쵸? 근데 3이 성립한다 그래서 2가 되거나 2가 성립한다 그래서 1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안 될 수도 있죠. 즉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오타가 있어서 제가 수정해 놨는데 위 정리에 따르면 등장사상은 등각사상이나 등적사상이 된다. 그러나 등각사상이나 등적사상은 등장사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등장사상이 등각사상이지만 등각사상은 등장사상이 아닐 수도 있고 등장사상이 등적사상은 되지만 등적사상이 등장사상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기하학은 어떤 사상에 대해서 요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제 이 사상 얘기를 쭉 한 건데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사형기하학은 사형사상의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고 위상기하학, 위상수학은 위상동형사상, 이게 연속이죠. 연속사상에 대하여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이다. 미분기하학에서는 등장사상의 불변의 성질을 연구한다고 얘기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등장사상의 불변의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본질적 성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면의 본질적 성질, 즉 공면의 등장사상의 불변의 성질을 연구하는 것을 본질적 기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의 정리를 보면 등장사상의 불변인 거, 등장사상의 불변이려면 EFG가 같아야 되잖아요. 즉 제1기본계수가 같아야 돼요. 즉 제1기본계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본질적 성질은. 그래서 공면의 본질적 성질 중 하나가 가우스 곡률이다. 실제로 가우스 곡률 K는 2G-F제곱분의 ln-m제곱으로 표현되는데 이거 앞에서 했죠 우리 앞 시간에. 근데 요 ln-m제곱조차도 제1기본계수와 그들의 도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요 사실은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 그래요. 요 다음 식을 보면 요렇게 ln-m제곱인데 요게 요런 식으로 2G-F제곱의 제곱분에 이 분자가 이렇게 써졌는데 분자를 보면 EFG와 EFG의 편도함수들에 의해서 도함수에 의해서 지금 써져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우스 곡률 K는 EGF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본질적 기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본질적인 성질이다. 가우스 곡률은 등장사상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이거예요. 물 좀 마시고. 가우스 곡률은 등장사상에 의해서 변하는 성질이 아니에요. 안 변해요. 가우스 곡률 K가 일정한 곡면을 정곡률 곡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곡률 곡면. 곡률이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K가 0이면 평면인데 평면은 전곡률 곡면이고 그러니까 평면은 K가 0인 전곡률 곡면 K가 0이면 평면이 아니라 평면은 K가 0인 정곡률 곡면이고 반지름이 A인 구면은 K가 반지름이 A인 구면은 법곡률이 A분의 1로 일정하죠. 따라서 주곡률이 A분의 1로 일정하죠. 따라서 최대 최소가 둘 다 A분의 1이니까 곱하면 A제곱분의 1이죠. 그러니까 가우스 곡률이 A제곱분의 1인 전곡률 곡면. 그 다음에 가우스 곡률이 음의 값이면서 일정한 전곡률 곡면은 뭐가 있냐면 의구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의구면. 영어로 슈도 스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개변수 표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누워있을 때 여기 A가 빠졌어요. 얘의 가우스 컵의 가우스 곡률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리가 있어요. K가 0인 곡면은 K가 0인 정곡률 곡면은 평면하고 등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곡면이 있는데 K가 0으로 일정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그 커튼 같은 거 주면이라 그러죠. 이런 거 주면 얘는 요 방향을 따라서는 곡률이 0이 아닐 수가 있지만 항상 어느 점에서나 요 방향을 따라서는 다 0이에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면 요 방향과 요 방향을 곱하면 0이 되죠. 이 때문에 이 주면은 평면하고 등장적이에요. 등장적이란 말은 주면을 평면에 갖다 펼칠 수 있다 이거죠. 거리를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요 사이 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기둥 같은 거 이렇게 생긴 원기둥의 겉면 그것도 이렇게 똑 잘라서 이거 펼치면 이런 평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두 개는 같은 거예요. 거리가 같다 이거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여기 오면 똑같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 K가 0보다 큰 정곡률 곡면은 구면하고 같고 K가 0보다 작은 정곡률 곡면은 의구면하고 같다 이거 등장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K가 0이네하고 K가 0보다 큰 구면하고는 등장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도를 평면 위에 그릴 수가 없다 이거죠. 거리를 유지하면서는 그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평면에다가 지도를 못 그리는 거예요. 평면에다가. 해석하죠? 그래서 지구를 평면에다 안 그리고 어디다 그리냐면 원통에다가 그리는데 원통에다가 어떻게 그리냐면 이런 방법으로 그려요. 이 방법을 한번 봅시다. 양수 R에 대하여 구면, 반지름이 R인 구면이죠. 중심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은, 이 두 개는 중심축을 Z축으로 같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구면에서 북극점, 남극점을 제외한 거, 여기 북극점, 여기 남극점을 제외한 것을 S1이라고 그러고, 주면의 마이너스 R부터 플러스 R까지에 해당하는 곡면을 S2라고 해가지고 사상을 하나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중심축에서 수직하게 이렇게 밖으로 총을 뿅 쐈을 때 구면과 주면을 통과하는 거를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같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를 보여주면 떠라. 얼른 떠라. 빨리 떠라. 후딱 뜨쇼. 떴다. 네, 됐어요. 아이고, 사진 치우고 제가 여기 점선 있죠. 여기 점선 안쪽에
점선으로 파랗게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죠? 얘는 지우고. 네? 여기 원이 그려져 있죠? 여기 겉에 또 파란 선이 있죠? 요 안에 있는 작은 원과 밖에 있는 큰 원의 위에 있는 점들을 1대1로 대응시켜요. 제가 요걸 딱 돌려보면, 여기 돌아가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1대1로 지금 쫙 대응되죠. 요 작은 원과 큰 원 위에 있는 점들이 이렇게 1대1로 쫙 대응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거를 제가 요 원을 위아래로 이렇게 쫙 움직이면 전체에서 그렇게 되겠죠. 전체에서. 구 전체를 덮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구 전체에 있는 점들을 이 바깥에 있는 원기둥 전체에 있는 점으로 다 1대1로 대응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넓이가 같겠죠. 구의 겉넓이나 원기둥의 요 기둥의 넓이나 겉의 넓이나 같겠죠. 그쵸? 예,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하려는 게 그 과제에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과제에 보면 요거를 표현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는 이제 요거를 해보라 이거죠. 곡면 S1과 S2를 매개 변수로 표현해서 나타내라.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1기본계수들을 계산하기가 좋으니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그 좀 전에 대응시킨 요 사상, 요거,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는 거. 그거를 요 바깥의 점을 여기 구 위에 있는 요 점, 여기 요 점의 좌표가 XYZ일 때 그거를 요 바깥으로 딱 대응시키는 거죠. 그것의 그 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1번에서 구한 두 개의 그 매개변수식이 있죠? 그 매개변수식을 이용해서 3번. 등장사상이 아님을 보여라. 이건 뭘 보이면 되죠? 아니라는 걸 보이는 거니까 E하고 E 스타하고 다르거나 F하고 F 스타하고 다르거나 G하고 G 스타하고 다르거나 셋 중에 하나 또는 셋 다 또는 두 개 아무거나 다르다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등적사상이라는 걸 보이는 건 뭐죠? 등적사상이라는 건 이걸 보이면 되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걸 보이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반지름이 R인 구의 겉넓이는 4파의 R임을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설명할 수 있겠죠?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여기 넓이를 얼굴 치우고 어떻게 대응되냐면 여기 점선으로 그려진 거 구에 보면 이렇게 색칠된 거 있죠. 이 부분의 넓이랑 여기 원기둥에서 이렇게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 겉에 부분. 이 넓이가 같아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여러분들 실제로 계산해 보세요. 이게 같아요. 그런데 구에서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이렇게 여길 따라서 요 거리랑 그걸 그대로 대응시킨 이 원기둥에서의 여기서부터 요 점 사이의 거리 약간 돌려놓을까요? 원기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다르죠. 그쵸? 요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요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거리는 다른데 넓이는 같다 이거예요. 넓이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요 안쪽에 있는 넓이랑 요 바깥쪽의 넓이랑. 그래서 북극쪽으로 갈수록 지구상에서는 작게 보이는 것이 지도로 보면 이렇게 넓게, 그래서 그린랜드 같은 게 아주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같은 데가 넓어 보이는 이유가 북극 쪽으로 땅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도 쪽으로 가면 구의 지구상에서의 거리나 지도상에서의 거리가 거의 같은 거죠. 적도에 갈수록 일치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측지공률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뭐 그것에 관한 성질들을 얘기하고 할 때 좀 필요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요 공면 위의 사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네, 여기 내용들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면서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네, 공면 위의 사상, 두 공면 위의 사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